송도가 오르잖아 하는 분, 우리도 연수구인데 안 올랐다 하는 분, 연수구가 통째로 오른 게 아니라 연수구 안에 특정 아파트만 올랐거든요. 한 단지 멀어질 때마다 딱 1억씩 내려갑니다. 같은 동네, 같은 GTX 호재인데 큰 집은 오르고 작은 집은 내렸습니다. 부동산은 동네가 아니라 단지, 단지가 아니라 평형까지 쪼개야 진짜가 보이는 거죠. 아예 단지 이름을 다 밝히고 실거래를 한 건 한 건 짚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끝냈습니다. 인천에서 진짜 오른 건 연수구 하나뿐이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의 방아쇠가 된 사건 하나를 날짜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낡은 원도심 아파트 4채가 어떤 발표 하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실거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30초만. 동네 평균은 거짓말합니다. 비싼 집이 많이 팔리면 아무도 안 올라도 평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끼리만 짝을 지어서 비교합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국가통계에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시작하죠. 먼저 연수구를 동네별로 갈랐습니다. 의외의 1등이 나옵니다. 송도가 아닙니다. 청학동 플러스 8%입니다. 짝지은 5쌍이 전부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송도동 플러스 2.3%, 연수동도 플러스 1.3%. 청학동 연수동이 어떤 동네냐?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한 원도심입니다. 지하철역도 걸어서 가긴 좀 멀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 아파트도 없고 역도 없는 그 낡은 동네가 왜 오르죠? 답은 하나입니다. 2025년 12월 발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인천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GTX B 노선에 청학역을 새로 만든다. 원래 GTX-B는 송도 인천대 입구역 다음에 인천시청역으로 바로 갑니다. 그 사이에 10km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청학사거리에 역을 하나 더 받기로 확정한 겁니다. 2031년 개통 목표로요.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발표만 난 거예요. 자, 그 청학역이 들어설 자리, 걸어서 닿는 거리에 아파트 4개가 있습니다. 효정, 성호, 서해, 삼용. 전부 30년 넘는 국민평형 아파트들입니다. 이 4개가 발표 전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짚습니다. 효정, 발표 전 9월엔 3억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12월 23일 3억 6천이 찍히더니 지금은 4억 2천입니다. 성호, 발표 전 11월 3억 5천, 발표 뒤 나흘 뒤에 4억 찍고 지금은 4억 2천 5백. 서해, 발표 전에 3억 5천 안팎에서 발표 후 4억을 넘겼습니다. 삼용, 3억 8천에서 4억 2천 5백. 4개 전부 발표가 나온 그 주부터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30년 아파트들이 3억 초중반에서 4억을 넘긴 겁니다. 방아쇠는 딱 하나. 그 발표였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엔 청학동 평균을 봤어요. 그랬더니 발표 오히려 살짝 내린 걸로 나오더라고요. 방금 그 국민평형 4채는 다 올랐는데 동네 평균은 왜 내렸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평형별로 갈라봤습니다. 청학동 국민평형, 방금 그 4단지 같은 큰 집들 발표 후 플러스 7.7% 올랐습니다. 청학동 소형 60제곱미터도 안 되는 그 작은 집들 마이너스 8.4% 내렸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GTX 호재인데 큰 집은 오르고 작은 집은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을 보면 압니다. 청학동 소형이 발표 전에 11월엔 2건 팔렸어요. 그런데 12월에 26건, 13배가 터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호재가 나니까 소형 집주인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팔 때다 하고 매물을 쏟아낸 겁니다.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소형 값이 눌린 거죠. 반대로 국민평형은 실제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사니까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청학동 올랐냐 내렸냐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청학동 구평은 올랐고 청학동 소형은 내렸습니다. 동네를 뭉쳐서 평균을 내는 순간 이 정반대 진실이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은 동네가 아니라 단지, 단지가 아니라 평형까지 쪼개야 진짜가 보이는 거죠. 정작 여기 생기는 청학동만 오른 게 아닙니다. 아까 그 4단지 중에 효정 기억나시죠? 이건 사실 행정동으로는 청학동이 아니라 옆 동네 연수동입니다. 역 예정지 바로 옆이라 같은 역세권 묶음인데 동만 다른 거죠. 그 효정이 발표 전 3억에서 지금 4억 2천. 상승폭으로 치면 4단지 중에 제일 컸습니다. 연수동, 옥련동 같은 옆 동네가 다 올랐어요. 연수동 플러스 4.9%, 옥련동 플러스 4.2%. 왜 옆 동네가 오를까요? 청학동은 낡은 원도심이라 지금 당장 살만한 새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확신을 가진 실수요는 이미 대단지와 상권이 갖춰진 옆 동네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개념 하나, 호재는 발표된 그 동네보다 준비된 옆 동네에 먼저 반영이 됩니다. 뉴스에서 어디 역 생긴다가 뜨면
그 동네만 보지 마시고 옆 동네를 좀 같이 보십시오. 호재는 파도처럼 번집니다. 원도심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송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도에선 더 교과서적인 게 나옵니다. 송도 309 인천대 입구역 근처에 아파트 4개가 붙어 있습니다. 파크애비뉴, 그리고 퍼스트파크, 이건 블록이 3개예요. F15 블록, F14 블록, F13-1 블록. 이름만 보면 두 단지인데 실거래로 까보면 4개가 전부 다 다른 가격입니다. 그것도 줄을 세운 것처럼요. 국민평형 84제곱, 가장 가까운 파크애비뉴 12억 9,500, 그 다음에 퍼스트파크 F15 11억 8,600, 그 다음에 F14 10억 9,900, 가장 안쪽에 F13-1 10억 500. 들으셨나요? 한 단지 멀어질 때마다 딱 1억씩 내려갑니다. 거의 정확하게 1억씩 계단입니다.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 걸어서 3분, 5분 차이가 1억씩입니다. 가격은 저렇게 예쁘게 계단식인데 오른 비율은 계단을 안 따라갑니다. 파크애비뉴 플러스 11.2%, F15 플러스 10.1%, F14 플러스 21.5%, F13-1 4.2%. 이상하죠? 세 번째 F14 블록만 툭 튀어나왔습니다. 2배 넘게. 왜 F14만 이랬을까요? 1년 전 바로 위 F15는 10억 7천, F14는 9억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1억 7천이나 벌어져 있었어요. 바로 옆 블록, 같은 브랜드 역에서 좀 더 거를 뿐인데 1억 7천이나 싸다? 사는 사람 눈에는 F14가 저평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F14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증거가 거래량이에요. 최근 이 84제곱이 F14에서만 12건이 팔렸습니다. 바로 위 F15는 4건인데 말이죠. 가장 많이 오른 블럭이 가장 많이 팔린 블럭입니다. 지금은 F15가 11억 8천, F14가 10억 9천. 둘 사이가 8,700으로 좁혀졌습니다. 벌어져 있던 1억 7천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거를 키 맞추기라고 합니다. 저평가됐던 단지가 앞서 오른 옆 단지를 보고 뒤따라 올라가며 간격을 메우는 그런 거죠. F14가 특별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쌌던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개념 하나 더 챙기세요. 저평가 갭. 붙어있는 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하나만 싸다면 아직 안 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평당 가격입니다. 같은 84제곱이라도 단지마다 실제 면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더 정확합니다. 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파크애비뉴 평당 5,081만원, F15 4,619만원, F14 4,280만원, F13-1 3,915만원. 여기도 계단입니다. 맨 위와 맨 아래가 평당 1,166만원 차이, 34평이면 4억 가까운 차이예요. 역과의 거리, 이게 송도에서 가격을 가르는 첫 번째 잣대입니다. 그래도 송도 59억 신고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진짜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건 대형 펜트하우스 한 채예요. 오늘 우리가 본 건 국민평형 수십 채의 흐름이고요. 실제로 송도 대형 초고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송도 대장급 대형 하나 104제곱미터가 마이너스 14.1%, 12억 5천 하던 게 10억 7천이 됐습니다.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수요는 국민평형, 교통 좋은 곳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59억 펜트하우스가 신고가를 찍는 동안 그 옆 대형은 조용히 내려간 겁니다. 뉴스는 제일 비싼 한 채를 보도합니다. 데이터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수십 채를 보여줍니다.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오늘 인사이트가 5개였어요. 하나, 호재는 가격보다 거래량으로 먼저 옵니다. 청학동 소영이 발표달에 13배 터졌죠. 둘, 호재는 발표동보다 준비된 옆 동네부터 오릅니다. 효정 같은 연수동 단지가 제일 크게 올랐어요. 셋, 같은 동네도 평형 따라 정반대입니다. 청학의 국평은 오르고 소형은 내렸습니다. 넷, 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가격이 계단을 이룹니다. 송도 4단지가 1억씩 깔렸죠. 다섯, 그런데 오르는 건 저평가된 놈이 더 오릅니다. 키 맞추기예요. 이 전체 그림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을 움직이는 건 한탕 노리는 투자 수요가 아닙니다. 진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호재가 있고 아직 덜 오른 국민평형을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초고가 대형은 조용하고 저평가 국평만 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용한 실수요 장세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 1년 데이터입니다. 앞으로가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 찍힌 숫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rt.molit.go.kr 접속, 관심단지 이름 검색, 블록까지 정확히 치세요. 혹은 지도에 찾으세요. 같은 평형만 골라서 작년 이맘때와 지금을 나란히 놓으세요. 여기에 오늘 배운 걸 얹습니다. 첫 번째, 근처에 교통호재 발표가 있었다면 그 발표 전후로 거래량이 튀었는지 보세요.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둘째, 그 단지 옆에 비슷한데 더 비싼 단지가 있는지 보세요. 가격이 좁혀지고 있다면 키 맞추기 중이고, 벌어져 있다면 저평가 갭이 남은 겁니다. 셋째, 같은 단지라도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을 따로 보세요. 오늘 청학동처럼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이 정리한 순위 말고 여러분이 직접 비교하는 눈,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다음 영상 예고합니다. 이번엔 송도를 벗어나서 부평구와 미추홀구를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사는 동네인데, 여기도 역세권 계단과 키 맞추기, 호재가 옆 동네로 번지는 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단지 이름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가진 원본에서 찾아서 다음 영상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뉴스를 보는 시간이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판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독과 알람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